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리플사가 제출한 SEC 소송 반박문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3페이지를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소장 번역한 것을 못 보신 분들은 위 카드를 클릭해 먼저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SEC 고소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이며 법으로 명시된 권한이 있거나 의회의 승인이 있지도 않았다. 그들의 주장은 XRP가 증권의 역할과는 다르게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걸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XRP는 국내나 국제 거래에서 가상 통화로서 교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2번, 이것은 증권이 아니며 SEC가 증권처럼 규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에는 어느 증권 규제 당국도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그럴만한 이유를 내세운 적이 없었다. XRP의 기능과 유동성은 증권 규제와는 맞지 않는다. 3번, 2015년과 2020년에 법무부와 핀세는 XRP가 가상화폐로 마켓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거래될 수 있게 결론을 내려줬다. 그들은 2015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SEC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규제 당국도 XRP가 가상화폐고 증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4번, SEC는 XRP가 생긴 지 8년 후에 법무부와 핀센이 XRP를 가상화폐라고 정한 지 5년 후에 그리고 2년 반의 SEC 조사 이후에 이 고소를 시작했다. SEC의 고소는 선을 넘은 법적 이론이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에서 제외시켜 가상화폐의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다. 단지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SEC는 XRP 홀더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왔고 많은 거래소와 마켓 메이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XRP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5번은 리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 6번과 7번은 XRP와 XRP 레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부분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여 넘어가겠습니다. 8번, 리플사는 XRP를 투자 계약으로 나눠주거나 팔지 않았다. 리플사는 XRP를 투자용으로 판 적이 없다. XRP 홀더들은 리플사의 자산을 사거나 소유권을 가지거나 리플 주식을 가진 게 아니다. 리플은 ICO를 한 적이 없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토큰을 팔어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다. XRP 홀더들은 수익을 약속받지 않았고 대부분의 XRP 홀더는 리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거의 모든 XRP는 오픈 마켓에서 제3자를 통해 구입됐다. 9번, 몇몇의 기관들과는 복잡한 계약을 했지만 투자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었고 리플사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거란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플사가 내일 없어지더라도 XRP는 살아남을 거며 완벽하게 개발된 생태계에서 거래될 것이다. 10번, 리플사는 많은 양의 XRP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로 투자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많은 기관들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상품 마켓에 참여한다. 엑선은 많은 양의 오일을 가지고 있고 데비얼은 많은 다이아를 가지고 있고 비트메인과 다른 중국 채굴자들은 엄청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상품이나 화폐가 증권이 되지 않고 그런 적도 없었다. 11번은 고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12번, 현재까지도 SEC의 고소는 XRP의 경제적 현실을 잘못 묘사하고 오해하며 무시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번, XRP 레저는 오픈소스고 탈중앙화돼 있으며 리플사의 통제 밖에서 엄청난 스케일로 운영되고 있다. 2번, XRP는 오랫동안 완전한 생태계 안에서 브릿지 화폐 유틸리티를 가진 디지털 자산이었고 3번, XRP의 가격은 리플사의 노력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몇 년 동안 마켓이 정했다. 13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SEC의 고소는 있는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A. 고소에서 XRP에 관련된 리플사의 비즈니스 거래를 성질, 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은 리플사의 비즈니스 전략이 발전되고 다른 종류의 판매와 분배가 있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일이다. B. 고소는 리플사와 XRP 홀더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는 걸 애매하게 언급하고 있고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어떠한 중요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고 XRP 마켓에서 리플사의 활동이 적혀있는 분기 보고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한들 디지털 자산 판매를 증권 공개로 만들 순 없다. C는 넘어가겠습니다. D. 고소는 리플사의 XRP 판매가 XRP 마켓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지만 거의 모든 기간을 빼먹었고 리플사의 판매는 총 XRP 볼륨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15번은 법정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증권법에서 XRP가 투자 계약으로 정의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원고의 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리플사 변호팀은 고소장을 옆에 두고 1번 단락, 2번 단락, 3번 단락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실 인정을 하거나 혐의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SEC의 고소장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애매한 내용은 리플사가 정확한 정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리플 임원들이 판 XRP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페이지 90번에 보시면 반박을 짧게 7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SEC의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입니다. 리플사는 XRP를 가상화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XRP는 SEC가 규제할 수 있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그들의 관할 받기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박, XRP는 증권이 아니다. XRP는 증권이나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사는 증권법 섹션 5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XRP의 판매나 분배에 관해선 어떤 등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리플사에선 XRP를 가상화폐로 보기 때문에 SEC에게 등록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SEC 입장에선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을 따르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반박, 미래 위법 행위는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SEC가 원하는 결론은 부적절하다. 미래 리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가능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SEC가 고소장에서 리플사에게 미래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파는 것에 대해 멈춰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SEC에서 리플사가 미래의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반박, 정당한 법 절차와 공정한 고지가 없었던 점. 원고는 리플사에게 위법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법 절차는 법을 통해 어떤 것이 불법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법 해석과 명확성 부재로 리플사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법무부와 핀센이 XRP를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정하고 미래에 XRP 판매를 허락했을 때 SEC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박, 등록 면제. 증권법 섹션 5에 따라 법정이 XRP를 증권이나 투자 계약으로 여기더라도 리플사의 XRP 판매와 분배가 증권법에 따라 증권 등록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반박, 관할권 밖 권한. 원고는 미국 밖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생긴 거래에 대해 혐의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반박은 원고의 주장과 민사 처벌은 공소시효가 있다는 반박입니다. 제가 읽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리플사의 반박엔 크게 영향가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반박이라고 해도 뭐한 게 리플사와 임원들이 한 일은 XRP가 디지털 화폐라고 단정 짓고 보면 약간의 부도덕함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리플사가 결국 주장하는 건 XRP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SEC처럼 XRP를 증권으로 보면 SEC에게 등록하지 않았고 임원들과 리플사가 XRP를 팔아 회사 운영을 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 이 소송의 쟁점인 XRP를 정의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해줘야 합니다. 리플 변호팀에서 전체 고소장을 단락으로 쪼개서 인정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금방 합의하거나 소송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한 XRP 투자자분들이 모두 힘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